이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요. 앞 시간에 신경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은 감각기관,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이 구심성 뉴런, 감각뉴런이라고 그랬죠. 감각뉴런을 통해서 연합뉴런, 즉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 들어온 이 자극은 종합되고 인지되고 판단되어서 어떤 명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명령들을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 근육 쪽으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뇌나 척수와 같은 반응을 자극에 대해서 종합하고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중추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좀 더 나눠보면요. 신경계는 먼저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말초신경계에 대한 구분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하거든요. 말초신경계는요, 크게 둘로 나누면 감각신경계와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운동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 나누는데, 감각신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구심성 경로가 되겠죠. 그리고 운동신경계는 원심성 경로로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운동신경계도 다시 둘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체성운동신경계, 또 하나는 자율운동신경계 또는 자율신경계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체성운동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구분하겠지만, 체성운동신경계는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내장근이나 심장근, 그리고 분비샘들을 조절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운동신경계는 촉진시키고 억제시키는 거에 따라서, 내장근이나 심장근이나 분비샘을 촉진시키고 억제시키는 거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들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뇌와 척수, 그림상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그리고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척수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을 하는데,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목입니다. 그래서 이 목보다 위쪽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목보다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중추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도 있고 운동뉴런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신경이라면 목보다 윗부분에 연결된 거니까, 예를 들어 눈이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온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눈에 있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눈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뉴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관에 감각뉴런, 운동뉴런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2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12쌍, 그러니까 목 밑으로는 더 많은 기관을 움직여야 하니까 척수신경이 31쌍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척수신경 31쌍은 모의고사에서도 평가원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 12쌍,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이 31쌍으로 말초신경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말초신경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체성신경을 보시면 대뇌의 지배를 받는, 체성이라는 말이 몸에 퍼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감각뉴런은 굳이 체성신경에다 포함은 안 시키고 있지만
체성신경계라고 보는 게 옳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뉴런을 구분을 할 때 체성, 자율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 그러니까 운동신경계 중에 골격근을 움직여주는 게 체성신경이라고만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장기관을 분포하거나 또는 분비샘에 있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율신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놔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자, 체성신경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뇌의 지배를 받고 감각뉴런, 운동뉴런 둘 다 있고 감각계관 골격근에 분포한다 정리하면 되겠고,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조절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운동뉴런으로만 되어져 있고, 최고 중추는 간뇌, 중뇌, 연수 등이 있고, 그리고 주로 혈관이나 내장기관에 분포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신경, 척수신경을 조금 이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할 때 가운데 보니까 중추신경계로서 대뇌와 척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뇌, 척수가 나왔을 때 이 그림에다가 어떻게 두시면 조금 구분이 편하냐 하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놓읍시다. 머리예요, 머리. 사람 머리,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그럼 이제 구분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더니 아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음식을 입에다 넣었어요. 음식을 입에다 넣었다는 건 그 자극은 어디서 감지하냐면 목보다, 입이니까 목보다 위에서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신경 두 개 중에서 목보다 위에 있는 A 감각신경에 의해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가 느낀 다음에 판단을 인지하고, 자극을 인지하고 종합하고 판단한 뒤에 그 다음 아 맛있다라고 말하려면 목 위에서, 입으로 말하니까 목 위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운동신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보고 아 맛있다 하려면 A 감각신경, 뇌신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기억의 운동신경, 뇌신경으로 나간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소리를 듣는 건 목보다 그렇죠, 위죠. 그러니까 A로 들리는 자극, 소리가 들어오겠죠. A 감각 뉴런으로 뇌신경으로 소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걸어가려면 내가 다리를 움직여야 하니까 목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니은 운동신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괜찮겠죠? 그럼 무릎 밑에 연골 부위를 쳤더니 다리가 들어올리는 거, 들어올라가 지는 거, 그걸 우리가 무릎 반사라고 부르잖아요. 무릎 반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의식적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밑에 연골을 쳤다면 목보다 아래니까 비운동신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다리를 움직인다면 의식적이지 않은, 나도 모르게니까 뇌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운동신경, 척수신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척수신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디귿도 척수신경이 되겠죠. 그런데 다리가 들어올려지니까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럼 무릎 밑에 연골을 쳤을 때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될 거고, 근데 라고 말해야 되니까 이제 기억 운동신경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할 때 목보다 위에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뇌신경이라고 하고 목보다 아래에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들은 척수신경이라고 하니,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